태안군 원북면 주택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부와 9살 딸이 있던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지자체가 보급한 장비와 소방의 발빠른 대응으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예산에서는 실종 치매 노인이, 논산에서는 의식을 잃었던 20대 남성이 각각 구조됐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 교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5개 모든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태안에서 결혼식 장식 등에 활용되는 글라디올러스 꽃출하가 한창입니다. 여름꽃인 글라디올러스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겨울꽃으로 재배되고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슈앤피플에서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태안군 원북면 주택가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 있던 차량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미정 기자, 사건 경위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태안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 9일 오전 7시 15분쯤입니다. 태안군 주택가에서 40대 남편 A씨와 30대 아내 B씨, 9살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모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이들 부부가 함께 작성한 유서 2장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부부는 소아 당뇨를 앓는 딸을 수년간 치료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남긴 유서에는 딸이 너무 힘들어해서 마음이 아프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변 이웃 등에 따르면 이들은 PC방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고 지역 사회봉사활동도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이웃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이들 가족이 평소 쾌활한 성격이었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네, 취재진이 이날 오후 현장에 갔을 때는 해당 SUV 차량이 그대로 보존돼 있었는데요. 따로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유가족 조사 등을 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 범죄 협의점이 없고 부부 모두 유서를 남긴 것으로 보아 같이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평소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가 보급한 장비와 소방의 발빠른 대응으로 위험에 빠진 주민들이 구조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지난 2일 예산에서는 70대 치매 노인 전 씨가 운동을 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가족들은 예산군 보건소에서 지원받은 배회 감지기로 위치를 파악해 3.4km 떨어진 곳에 있던 전 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예산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실종 위험이 높은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소형 배회 감지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신속한 대처로 응급 상황에 놓인 119 신고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지난 8일 새벽 3시쯤 도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후 전화가 끊겼고 임적택 소방이가 곧바로 위치 정보를 조회해 구조대와 구급대를 보내는 동시에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논산의 한 빌라에서 문을 연 채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2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남성은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9일 충남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올해 교권 보호를 위해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15개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복합화 시설 설립, 생태 시민교육과 예술체육교육 강화 등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태안에서는 요즘 글라디올러스라는 꽃출하가 한창인데요. 원래는 여름꽃인데 전국 최초로 태안에서 겨울꽃이 됐다고 합니다. 겨울철 농가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는데요. 태안에서 직접 재배에 나선 농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글라디올러스가 어떤 꽃인지 소개부터 해주시죠. 글라디올러스는 예전에는 그 화환의 그 가에 이렇게 두르는데 그 부 소재로 많이 썼는데요. 지금은 호텔 그 웨딩에서 그 꽃길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 글라디올러스는 원래 2, 3월에 이제 하우스다 심어가지고 4월, 5월에 출하를 했고 그 가을에는 이제 8월 달에 심어가지고 11월, 12월에 출하를 했는데 그 12월 지나면은 몽우리가 일장이 이제 햇빛이 적다 보니까 몽우리가 안 생겼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나트륨등이라고 인공 조명을 해가지고 그 몽우리 수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 품질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름꽃이 겨울꽃으로 변신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재배 기술이 활용된 걸까요? 겨울에는 일장이 짧다 보니까 그 몽우리가 안 오는데 이 일장을 그 추가적으로 한 6시간 정도를 더 해주니까 그 여름 같은 그 조건이 되잖아요. 그 인공 조명으로 그래가지고 뭐 봉우리라고 하죠. 봉우리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전조를 하게 되면은 인공 그 조명에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 온도가 한 15도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10도만 돼도 되는데 15도 이상이 나오니까 생육이 무지하게 빨라지죠. 저기 두 가지 이제 봉우리도 많이 맺히면서 그 생육도 잘 돼요. 그 나트륨 등을 활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장미나 이런 먹군류 같은 경우는 저기 전조로만 다 저기 생육을 시키는데 그 잠을 안 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구근이라든지 이 초아 같은 경우는 잠잘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 나트륨 등하고 원풍기를 두 가지를 써야 돼요. 네, 사실 겨울에는 꽃 출하가 많지 않은데 글라디올러스를 새로운 소득 작물로 키워봐도 괜찮은 걸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에 그 봄하고 가을이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1, 2월 달에는 이제 수확을 못 했어요. 하고 싶어도 그 나트륨 등 하기 전에는 심어서 온도를 준다고 하더라도 몽우리가 안 왔는데 그 인공 태양을 해줌으로써 몽우리가 되니까 이제 연중 생산이 가능해요. 전기도 넣어야 되고 그 나트륨 등도 설치해야 되고 하우스도 줘야 되고 하니까 이제 경영비가 이제 많이 원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만 해주신다면은 많이들 하시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안의 새로운 겨울꽃 글라디올러스 출하 소식 알아봤습니다. 새해 들어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치솟는 공사비라고 합니다. 공사비가 오르면 건설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연초부터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첩첩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멘트 가격 인상에 이어 레미콘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공사비 인상 요인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9데시벨을 맞추지 못하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형틀 등의 사용 물량이 늘어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공사비의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1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3.3제곱미터당 공사비가 800만 원 안팎에 달하면서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고분양가가 나타나면 결국 미분양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지역에 많은 양의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10일까지 충남 내륙 지역에 최대 10cm, 서해안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최대 2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청은 추운 날씨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안전사고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9일 새벽 3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번 화재로 50대 거주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입주민 15명이 구조되는 등 총 55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물 조리 중 휴대용 버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와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충남 지역 초등학교 예비 소집 응소율이 9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 결과 취약 대상 16,000여 명 가운데 약 15,000여 명이 응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소하지 않은 학생 가운데 입학 유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한 소재 미확인 아동은 22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경찰과 협조해 미확인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홍성군을 찾은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성군은 관광지식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이 지난해 40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8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은 수선화로 유명한 거북이마을과 유기농업 특구인 문당 환경농업마을, 에너지 자립섬 죽도 등입니다. 군은 올해 남당항과 홍주읍성, 홍주 성지순례길이 신규 관광지점으로 등록돼 입장객이 더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예산 지역에서 태어난 아기는 280여 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1% 증가했습니다. 예산군은 내포 신도시 내 신혼가구 증가와 군의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은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소속 김원수 전 홍성군 의회 의장이 홍성 예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9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현재 홍주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제8대 홍성군 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청양군 지역화폐인 청양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청양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상품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청양사랑 상품권 10억 원어치를 할인 판매할 계획입니다. 상품권은 우체국과 농협 등 판매 대행점 23곳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지역 내 음식점 등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가 올해 160억 원을 들여 노인 3,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서산시는 고령화 사회에 맞춰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산시가 이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면 대한노인회 서산시지회와 서산시니어클럽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태안에서 설날 장사 씨름대회가 열립니다. 대한씨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다음 달 7일부터 엿새 동안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대회에서는 남녀 7개 체급 경기와 단체전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를 유치한 데 이어 올해 설날 장사 씨름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태안군은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위해 시설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